안녕하세요. 91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아빌드 전시회 아마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올해에도 되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 코리아빌드의 2025 전략에 대해서 코리아빌드 책임지고 계시는 황준모 팀장님을 모시고 코리아빌드가 어떤 전시회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 팀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메세 이상 B2B 사업본부 건축기업팀 황준모 책임입니다. 현재는 이제 코리아빌드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코리아빌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은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나와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대표님께서 꼭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부담을 드리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또한 사실 이제 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처음이라서 뭐 그래요? 만약에 혹시라도 편하게. 조금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 코리아빌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리아빌드 소개에 앞서서 그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세이상은 대한민국 이제 전시 전문 주최사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저희 이제 상암 사옥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그 전체 계열사 12개사가 하나로 모여서 ES 그룹 사옥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내부 모습인가요? 저 안에 지금 나무 같이 막 있고? 네네, 맞습니다. 중앙이 뚫려져 있는 구조고요. 아니, 네, 안 그래도 다녀오신 분이 네네. 건물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꼭 가봐야 된다고 얘기하신,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앞으로 꼭 네네. 가봐야겠네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건물 중앙입니다, 중앙. 네, 그래서 중앙이 이렇게 쭉 천정까지 뚫려 있습니다. 네. 황 팀장님이 입사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저는 됐어요? 2012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예. 올해로 만 10년 만 10년. 지났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계속 저는 경양하우징 페어랑 코리아빌드만 담당을 했던 이제 담당자고요. 네. 다음 바로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가 원래는 전시 회사가 아니었어요. 일단 2000년에 이상 네트워크스가 설립이 되면서 2005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도 전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저희가 경양하우징 페어를 인수하면서 이제 전시 산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물적, 인적 투자와 함께 심지어는 이제 대외 전시 주최사를 인수 합병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전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확대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이상 네트워크스에 있던 전시 사업부가 이제 메세 이상으로 전시 전문 회사로 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메세 이상으로 전시회를 주최하는 전문 회사로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인 전시 주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주최사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베뉴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시회 부스 장치, 그리고 등록 시스템 등등 이제 전시 서비스 비즈니스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전시회를 이제 주최를 할 때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 구조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전시 주최. 장치까지 하시는지 몰랐네요. 네, 내부에 전시 디자인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협력 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같이 메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나요? 네네. 이상 네트워크스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어. 네네. 그래서 전시 장치사로서도 이제 참가 기업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가와 함께 부스 디자인까지도 이제 한 창구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저희가
뭐 문제가 없도록 잘 네.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뭐 이렇게 좀 폭넓게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경양 하우징 페어 1년에 2번 했던 전시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연간 18개의 산업군 이제 43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 뭐 대한민국 대표 전시 전문 회사입니다. 네. 뭐 사실 건설, 건축, 뭐 메타버스, 병원, 그리고 뭐 화학 제조, 반려동물 네. 뭐 등등 그쵸. B2B, B2C 뭐 여러 B2B, B2C형 전시회를 다수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55만, 1년에 보통 저희 전시회를 방문해주는 55만 참관객. 사실 저희가 ES 멤버십을 구축을 해서 예, 50만의 참관객을 하나로 대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 여러 전시회를 방문하더라도 그 각 고객마다 좀 다양한 니즈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양한 니즈를 저희는 사실은 다 데이터화 시켜서 그 각 전시회마다 사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지만 또 하나는 개인적 니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설사의 직원이지만 캠핑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니즈들을 계속 파악하려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 세그먼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을 해서 좀 맞춤형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실수요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사업도 거의 완전히 같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렇죠. 네. 바탕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전 시장을 갖춘 주최사, 그리고 데이터 산업진흥원 공식 지정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어떤 현재 내용은 다른 주최사와는 분명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를 바탕으로 몇 세 이상 전시 플랫폼, 차별화된 몇 세 이상 전시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 계속 뭐 투자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도에 있는 IICC를 저희가 킨텍스랑 같이 이제 운영사로 선정이 돼서 현재는 현지 법인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규모는 한 30만 제곱미터여서 한 킨텍스의 약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 뭐 전시장을 이제 저희가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이 IICC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현지 특화 전시회를 좀 개발하고 유명 전시회를 국내 유명 전시회를 또 해외에서 개최를 하는 등등,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이제 좀 서남아시아 진출에 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저희 이제 수원 메세, 저희 알고 계실 수 있겠는데 수원 메세 전시장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ICC는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12월에 하시는구나. 네네. 근데 뭐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어지는 것들과 또 별개로 추가로 또 전시장이 지어질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메세고, 수원역 앞에 있고 입지가 매우 사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수원 메세는 사실 메세 이상의 100% 자회사고요. 한 9,000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규모로 한 500부스 정도 규모로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일반 행사까지 포함해서 한 60회 정도 행사를 유치하면서 아무래도 1년이 한 52주, 53주 되니까
그래도 작년에 거의 60회를 했어요? 소메스에서. 네네. 전시회랑 일반 행사까지 다 네. 포함해서. 오. 그래서 뭐 입주 박람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저희가 주최하는 또 전시회 그리고 그냥 좀 스파성으로 좀 진행하는 네네. 행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60회 정도 유치를 어.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한 주 1회 네. 정도 유치한 셈인데 네. 앞으로 좀 경기 남부권에 네. 마이스 산업을 이끌 좀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기반 전시 주최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관리를 통해서 좀 차별화된 O2O 통합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리아빌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코리아빌드는 사실 경양하우징 페어의 새 이름입니다. 일단 1986년에 이제 경양하우징 페어를 시작으로 이제 올해까지 이제 37년간 뭐 매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시회죠. 좌측 사진 보시면 이제 86년도에 저희 개최했던 개최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이제 2000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모습이고 이제 저희가 개최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30년, 2015년도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저희 사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최근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구간별로 연도별로 이제 주요 좀 포인트들은 계속 뒤로 말씀드릴 거니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개최했던 전시회는 2019년도입니다. 킨텍스 5개월에 제2전시장까지 이제 확장해서 좀 7만 스퀘어미터 한 950개에서 3,200부스 11만 명의 참관객을 유치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사실 이 2019년도가 저희가 경양하우징 페어에서 코리아 빌드로 이름을 변경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코리아 빌드로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충분히 연상은 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기존 상호명은 이제 해외에서 경향이라는 이 말이 공감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빌드로 하면 굉장히 직관적인 대한민국 건설 건축 전시회로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코리아 빌드로 이름을 새롭게 이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B2B를 강화하는 목적도 같이 해서 2019년도 사실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물론 매년 최선을 다했지만 더 많은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지금 보이시는 전국에 있는 웬만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는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전국구 건축 실크로드를 완성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전국 순회 전시를 하는 유일한 전시회가 저희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연간 총 11회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도 11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구, 부산, 광주, 제주까지 개최를 진행하고 있고 코리아 빌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는 이제 킨텍스, 코엑스 부산 이렇게 3개. 나머지는 기존 경양하우징 페어 명칭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코리아 빌드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네이밍이기 때문에 광주나 대구, 제주에서는 사실 지역 특화 전시로서 지역 시장 활성화의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쌓여왔던 그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해서 가고 있고 사실 전시 성격도 하우징 페어의 성격이 지역 전시회에서는 더 강합니다. 주택 전시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본래 네이밍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하는 전시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 건축에 기술과 기자재를 총망라한다면 어떤 지역 전시회에서는 일단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게 차별화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간 한 10일에 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력인데 저희가 2018년도 전시회 결과값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제전시연합회 UFI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전시회로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해였고요. 그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네임을 바꾼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매년 뭐 인증은 갱신하고 있고요. 현재는 유럽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산 자재의 수요가 높은 국가 그리고 반대로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들의 이제 에이전트나 아니면 그 현지에 있는 건설 건축 협단체가 있습니다. 네. 대사관 통해서도 저희가 연결을 하고 뭐 코트라 통해서도 연결을 하고 그래서 구매 사절단을 유치하거나 좀 그 등등의 네트워킹 강화를 진행하고 또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건축 전시 주최사와 제휴를 통해서 사실 상호 네.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22년 3월 3일에 개최했던 코리아빌드 수출 상담의 실적입니다. 사실 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저희가 화상 상담회로서 수출 상담회는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한 206건의 상담 매칭 건수와 200억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시회가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간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화상 상담이었다 보니까 전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계획이었고, 올해 결과였습니다. 2025년 이제 코리아 빌드의 전략을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9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대 최대 실적, 최대 규모, 최대 성과를 달성하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던 전시였습니다. 사실 뭐 안 힘들었다면 사실은 거짓말인데 성공의 경험을 정말 직원들이 경험했던 2019년도였고 사실 그 탄력을 이어서 2020년 이제 코리아 빌드를 준비했죠. 사실 2019년 때보다 동일 이제 D-D데이로 환산했을 때 2019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계속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뭐 킨텍스 대관 뭐 전시회 취소에 대한 당시에 막 배포됐던 보도 자료입니다. 뭐 저희가 배포한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취소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였던 사실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사실 좀 아찔하네요. 네, 20만, 30만 나오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사실 100명, 200명 나와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전시회를 취소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됐지만 그것도 현장까지 가서 사실 취소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랑도 사실은 마찰도 좀 있었고, 물론 지금 다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했지만, 근데 저희가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 전시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건 이제 아마 정확하긴 기업들은 못 하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사실 1월 20일 날 최초
이제 아, 확진자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아, 네. 당시. 네. 근데 그 2월 26일 날 저희는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신천지 네네네. 이제 사태가 이제 2월 한 중순쯤 네. 시작이 됐었죠. 근데 당시에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사실을 파악을 해보면 2019년도에 코로나 확진 발생일부터 이제 전시까지, 네. 그리고 2020년도, 2020년도에, 네네. 그리고 2019년도에 동일 디데이로 네네. 전시까지 생각보다 이제 사전 등록자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었어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 정도 어, 적어져 있었던 상황이 2월 24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어차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시회라는 게 전시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사실 사전 등록자 수치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어도 음, 2월 24일 기준으로 사실 생각보다 줄, 많은, 네. 예, 소폭, 어떻게 보면 소폭 감소했다? 네. 코로나19 대비했을 때는 네. 이제 그랬던 이제 수치였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수요는 사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다만 그 수요를 지연시켰던, 음, 수요의 실현, 니즈의 실현을 좀 지연시켰던 음, 것이라는 것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신을 가졌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건설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아, 네. 그치. 예. 네, 하다못해 한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그쵸. 자재 하나 봐야지. 뭐. 집을 사실은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는 건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비즈니스의 성격상에서도 이제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점, 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음, 포인트를 가지고 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cancellation is not option.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음. 정부의 정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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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 이제 취소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 생각하고 이제 2월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변곡점에서 이제 위기의 변곡점으로 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2020년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회 취소되면서 사실 저희와 함께 했던 참가 기업들과의 어떻게 보면 신뢰도적인 측면, 음, 그리고 급속히 이제 변해가는 온라인 음, 디지털 결합의 시장 속에서 이제 전시 산업도 극복해야만 했었던 거니까 당연히 저희는 디지털 결합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고, 그리고 이건 당연하지만 지속 성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객 경험 혁신, 디지털 데이터 혁신, 그리고 산업 확장 B2B 음, 강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2020년 이후를 음, 준비해서 어, 하루라도 빨리 음, 익스히비션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음,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아시아 탑 전시회로 이제 음, 가는 저희 목표를 설정했고요. 음, 사실 그게 2025년이었기 때문에 음. 제가 코리아 빌드 2025 전략이라고 주제를 아, 네. 잡았던 겁니다. 네, 네. 저거의 이제 목표 시점이 2025년이군요. 네, 네. 그래서 주제를 2025 네, 전략으로 네. 잡았고, 이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다시 음, 예, 이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고객 경험 혁신의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냈던 건 일단 서울보증보험 후불식 전시회 참가비 납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건 서울보증 네. 기금과 같이 만들어낸 상품이고요. 이제 상품을 가입을 하면 이제 기업이 이제 전시회 개최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전시회 참가비를 납부하는 여신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어, 근데 이제 상품을 보통 가입을 하면 수수료가 있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출 같은 개념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서 기업들의 좀 상대적인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제도로서 음, 좀 바로 2020년 킨텍스 끝나고
7월 코엑스 하기 전에 네. 이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했고요. 아, 그래서 전시 끝나고 3개월이라는 또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분할 납부도 가능한 거고. 네네. 네. 처음에 좀 내고 나중에 또 내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기업들한테 좀 아, 신뢰도 제고에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했던.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전시에 자신이 있다. 너 참가해보고 돈 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참가하고 나서 돈을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돈은 내야 되는 해야 거지만 다만 지금 조금 힘들고 네. 사실 코로나19가 꼭 이제 여행, 뭐 호텔, 그런 데만 전시회만 꼭 타격을 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를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라. 근데 당장 지금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그 부담을 우리는 이런 제도로서 완화를 시켜드리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위 오른쪽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전사적으로 네. 이 제도를 기업들에게 안내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뭐 사실 전시회에서 뭐 코로나 방역 대책은 네.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큼 네네, 맞습니다. 너무 네,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히 이제 디폴트로 네. 사실 따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빅데이터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전시회를 참가한다는 이유는 그 목적은 성과이기 네. 때문에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는 성과 있는 전시 경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시회에서 성과라 하면 매칭이죠. 그렇죠. 고객을 만나는 것. 네. 근데 그 매칭을 하려면 사실은 상호의 니즈를 파악해야 했고 그 니즈가 파악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 분석해서 그리고 다각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빅데이터 관리 통합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현재 그런 부분들로 고객 세그먼트를 굉장히 좀 정교하게 진행을 해서 추천하고 주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예로 신축에 대한 니즈 또는 인테리어에 대한 니즈가 있는 수요자를 저희가 사전 모집을 했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니즈들을 조금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컨시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한 거죠.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수요자가 이러한 부분들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좀 실현했었고 전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매칭을 최대한 저희가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니즈 파악을 통한 이제 성공적인 매칭 주선을 하고 사실 그런 매칭에 대한 결과들이 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또 답습하고 다각도 분석하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정교화되고 고도화되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B2C형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전시회는 어떻게 보면 트래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B2B형 전시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도화를 통해서 더 좀 기업의 성과 있는 전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저렇게 니즈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이제 메시지상의 이 코리아빌드 팀에서 조사나 뭐 계속 만나면서 니즈를 발굴해야 되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정책에 입각한 이슈도 있고 그냥 트렌드에 입각한 이슈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이슈에서 많은 전시 주최사들은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획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에서 먼저 그런 기획이 있음을 알리면서 수요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결과들이 기업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 어필이 됨과 동시에 연결이 되죠. 네, 네, 근데 네. 이거를 사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동시에. 예.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모집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결과값들이 다 데이터들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 시스템 안에서 어, 조금 일괄 좀 분석이 되고 어, 통합이 되고 통계가 되는. 네, 네. 어, 그래서 좀 더 산출값들을 가지고 네, 다음을 기획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사후 관리 네, 그리고 전시회 방향성 도출까지도 어, 사실 만들어내는데 좀 그 오, 역할을 대단하시네요. 하고 있고 어. 사실은 저희 내부에 그 전시 IT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네. 몇 세 이상에. 네네. IT 아, 전문 인력이 네, 별도로 또 그럼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약 30명, IT 30분 정도 팀에만요? 있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뭐 비즈니스 솔루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UI, UX 디자인 네, 뭐 네. 등등을 담당하는 IT 전문 인력이 한 30분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부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쟁력이죠. 네, 회사의 그러네요. 경쟁력 중 하나이기도 하죠. 네, 사실 전시 주최사로서는 솔직히 좀 구축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참고로 인력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근데 워낙에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네, 원래 모기업이. 네,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라 하면 이제 IT 네. 비즈니스가 당연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연결 파생이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더 지금 확장하고 있고 이제 빅데이터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사실은 어, 조금 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객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빌드 채널과 이제 고홈 TV라는 채널을 유튜브 채널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홈 TV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의 어떤 꿀팁이나 아, 네, 네. 좀 유용한 정보 아, 등을 좀 편안하게 제공하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코리아 빌드를 좀 노출하는 형태로서 좀 진행하고 있고, 요즘 아무래도 전원주택은 꾸준하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또 전원주택에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음, 그래서 현재 좀 벽난로나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좀 참여 네. 기업들을 빌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반응을 좀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또 간접적으로 코리아 빌드를 연결하는 또 음, 플랫폼으로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 빌드 경향하우징 페어 유튜브 채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전시 소개, 전시 네, 홍보라는 역할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로 밑에 저희가 타깃형 네. 다이렉트 메시지 마케팅 강화라고 좀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킨텍스가 이제 취소되고 그 다음을 준비할 때 팀 전담팀을 운영해서 음, 그 직업군과 관심사에 따른 좀 맞춤형 정보들을 직접 소통을 강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객들과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들을 다 전달을 했었나라고 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를 찾아주셨던 분들 예, 예, 예. 그리고 2020년도 이제 킨텍스 진행했을 때 쌓였던 사전 등록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다 직접 어, 연락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이렇다라고 음, 다 말씀을 드려서 오실 수 있고 안전한 전시회고 이 음, 모든 것들을 좀 안내를 드렸었죠. 근데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업군이나 이제 관심사별로 고객 세그먼트를 진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타깃별로 맞춤 콘텐츠를 제공을 했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건축주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방문하실 분들한테는 사실 뭐 단열재나 건축자재 뭐 건축가 이런 것 원년제. 기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컨설팅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전원주택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볼 수 있는 곳 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면 이제 건축사나 건설사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최신 기술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안내를 했겠죠. 네, 그렇게. 그렇게 다만 그 부분은 보통 컨퍼런스나 기술 세미나를 동반해서 사실은 좀 많이 간접적으로 안내를 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회라는 게 매해 개최를 할 때마다 그 해의 최신 수요자를 싹 쌓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전시회가 한 번 개최가 안 되면 맞아요. 최신 수요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더 계속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던. 네. 그래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실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넘어가서 사실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B2B 플랫폼을 론칭해서 2021년도 킨텍스부터는 이제 참여 기업들이 다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기반의 또 해외용 플랫폼 이제 K빌드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저희가 수행 기간을 지원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K빌드 같은 경우에는 건축 특화 이제 글로벌 사이트고요. 링크온 같은 경우는 건축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내부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전시회들을 통합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B2B 플랫폼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링크온이라는 저희 사이트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B2B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 시공을 들어가면 뭐 이 분야를 들어가게 되면 그 분야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영상 들어가 보면 뭐 동영상을 재생을 통해서 이제 기업 이제 소개를 들을 수 있고 사실 직접 바로 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기업이 등록하게 되면 그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카탈로그 다운로드를 받은 고객의 정보도 이제 기업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전시 기간이 되면 이게 저희가 각 전시회마다 참가 기업을 볼 수 있는 사전에 볼 수 있는 창구를 링크온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시회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이 다 올라오는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개최하기 전에 전시회 사이트에 방문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업체가 나오는지, 이번에 어떤 기술을 볼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링크온과 연결해서 기업이랑 참관객 바이어도 다 통합 멤버십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전시마다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전 등록이 될 때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멤버십이 가입된 고객은 링크온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전시회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참여했던 기업들을 큐레이션하는 거죠. 원래는 이 각 카테고리에 다 뿌려져 있다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업체들도 유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큐레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파노라마 전시장 이제 기능을 구축을 해서 사실 입장하게 되면은 전시회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시장 모습이네요. 네네, 저희 이번 2022년도 코리아빌드 킨텍스의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이런 걸로 그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360도 카메라로 이제 전시회에 사람이 좀 없을 때, 이제 전체 촬영을 해서 각 통로별로 이동해서 전시회를 한번 볼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까지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전시회를 참가하는 참가 기업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몰이다라고 저희는 홍보하면서 기업의 그 등록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사실은 뭐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QR코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업체별로? 네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링크온 사이트에 등록해놨던 카탈로그 아, 네네네. 그리고 그 기업의 페이지로 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현장이랑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이 링크온 플랫폼을 전시와 연계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와, 이 고민 많이 부분이 하셨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시회를 그냥 단순히 온라인 전시회로서의 역할은 그러니까, 예.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냥 뭐 온라인 전시회 개최해서 막 이제 막 탐색하고 막 네네. 걸어가서 보고 네네네. 저희한테 아바타, 뭐. 네, 네, 의미가 맞아요. 없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온라인 플랫폼과 음. 전시회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연계 보완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전시회 장이 오픈하기 전에는 아까처럼 네, 큐레이션 된 형태로 어떤 네네네 첨가 계속 업체가 나온지 보고 네네 전시회가 이제 개최가 됐을 때는 이제 네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이런 네네 식의 뭐 360도 네네 카메라 장면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사실은 개최 이후에 볼 수 있긴 해요. 아, 개최 이후에. 네, 네, 아, 바로 딱 완전히 뭐 시작하자마자 구현이 되지는 못하고 이제 네네네. 모든 전시가 세팅이 되고 나서 네, 이제 그쵸. 찍어야 될 해야 테니까. 하기 때문에 네. 전시회 오픈 이후에 사실은 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이제 코리아 빌드를 사전 등록하시고 못 오셨던 분들 네. 그리고 그치. 현장에 왔었는데 좀 그때 못 어떤 봤다, 못 기업이었 봤다. 네,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다시 좀 돌아보고 싶으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한 번 더 저희 어, 전시회를 좀 더 어, 연결을 시켜드리면 사실 그게 또 수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사후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또 기업은 그 다운로드를 또 받게 하고 그 카탈로그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네. 뭐 상시 그럼 지속적으로 다운받은 그 정보를 첨가 업체도 알 수 있나요? 네네네 아, 네 음,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 음, 음. 기본적인 정보만 네네네. 황 그래서 팀장님, 황 팀장님 네네 잠깐만. 뭐 이런 촬영을 주최 측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 저희가 업체가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거 그치. 그러면 거기 개별 기업의 동영상도 이상배에서 다 찍는 거예요? 아 앞에 저희가 개별 제일 기업 처음에 음, 최초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이게 동영상으로 홍보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그러니까 보면 음, 되게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홍보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지금 휴대폰 사실 카메라 굉장히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들을 담아내서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안에 사실 영상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영상 촬영 및 제작까지도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예산 일이 사실은 아닌데. 와, 현재는 유료 서비스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미엄 촬영 같은 것들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 네. 그래서 그런 촬영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통해서 이제 기업 홍보 영상도 촬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 이번 킨텍스 때도 네. 현장에서 홍보 영상 촬영을 희망해서 아, 뭐 비용을 부담하고 촬영까지 네. 네. 진행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 음, 그리고 어, 음, 대단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K빌드 네. 건축자재 특화 네, 온라인. 이제 네, 온라인몰이고요. 사실 보시면은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프리미엄급으로 촬영을 해서 음, 음, 음.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음. 좀 이 저희가 영문 작업은 어떻게 해요? 다 진행했죠. 미팅. 예산을 통해서 네네. 아 저희 산자부 거기에 일단 수행기관 있구나. 선정되면서 네네네. 예 저희도 어, 물론 아, 투자를 했지만 네. 음, 사실 이 모든 서비스가 기업은 30만 원의 자부담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공받았었거든요. 어, 음, 영상을 잠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다 네. 현장이잖아요. 인터뷰 네, 같은, 전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서 음, 그게 이제 영문 자막이 편집까지 다. 네, 편집까지 촬영부터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어,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려움 속이지만 음, 이제 국내 그리고 국외 이제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좀 음,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네. 해 왔습니다. 네. 네. 아, 야, 대단하다, 진짜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아까도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이제 네. 빅데이터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고객 관리
그러니까 고객이라 하면 참가 기업과 바이어 둘 다를 의미하고요. 이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FMS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페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붙인 이름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고객 세그먼트가 가능하고 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정보를 넣으면 그것들이 통계치로 산출이 되고 네. 저희가 원하는 값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빅데이터를 하시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ES 트렌드라는 또 저희가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트래픽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가 지금 제일 핫한지 네. 이런 네이버 키워드의 버즈 분석 같이. 버즈부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SNS 네. 그리고 각종 저희가 원하는 검색값들의 네이버나 기타 등등의 플랫폼에서 모이는 그 기사들, 값들 다. 네. 네, 기사들을 다 클리핑하는. 네. 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다 클리핑해서 뭐 데일리별로 볼 수 있고요. 각 담당자마다 계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적으로 키워드의 추이를 볼 수 있어요. 한 키워드를 등록해 놓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이제 네이버에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이버에서 이제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빌드다 라고 검색하고 그 보통 경쟁사나 그쵸. 아니면 유사 이제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보면은 언제 뭐 몇 월 달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었고 이렇게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날 어떤 기사가 났었는지는 못 봐요. 맞아요. 저희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때 그 코리아 빌드가 키워드 양이 많았는지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사실 뭐 코리아 빌드를 예를 드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체 솔루션을 사실은 개발을 해서 고객 관리는 뭐 물론이거니 근거 있는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전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뭐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전시회 간 시너지 도출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또 메리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한 개인과 저희가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시회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 접점을 만들 때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 사실 그런 값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 고객 정보들이 세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링크온 보셨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링크온에서 전시회랑 연결해서 트래픽이 쌓이면 그 트래픽은 사실 고객의 흔적이 되죠. 네, 그쵸. 네, 그 흔적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분석값으로 다가와서 그게 또 반영이 되죠. 사실은 전시회의 단점이라고 하면 전시장에서 고객 트래픽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일단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시장의 트래픽을 우리가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런 QR코드를 그런 것들이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참관객의 네임택에 저희가 바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고객과 고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런 행위들이 계속 연결된다면 그 값 또한 저희한테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합해서 비콘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해외 갔더니 참관객 네임택에다 비콘을 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콘을 읽어서 그걸 요새는 비콘이 막 30cm 간격도 다 정확하게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시스템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연결이 돼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저희 좋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서로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이고, 이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저희는 그것들에 대한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영해서 전시회가 또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저희가 도입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FMS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 통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개발들은 뭐 그래도 한 2018, 19년도부터 했었으니까요. 네, 네. ES 트렌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전문 기업 이제 네. 이려면 네. 사실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제는 뭐 사실 모든 전시의 주최사라면 산업 확장, B2B 강화는 뭐 늘 이제 미션이자 숙제일 텐데 2019년 코리아빌드 위크를 개최할 때 이제 코리아빌드를 개최할 때 저희가 사실은 5가지의 산업을 총망라해서 코리아빌드 위크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코리아빌드 위크로 개최하는 거는 이제 킨텍스에서만 사실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보시면 이제 건축자재, 뭐 기술 총망라하는 코리아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산업 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을 옆으로 붙여서 양질의 성장을 좀 만들었던 거죠. 뭐 그 중에 일환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한민국 건설산업대전을 처음 론칭하게 됐고요, 당시에.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코리아 역시도 2019년에 처음 개최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클린 에어 엑스포도 2019년에 처음 론칭하면서 또 각각 좀 다양한 전시회가 있음을 알리고 그를 통해서 쌓이는 바이어들의 접점들을 계속 마련하고 그 접점들이 전시회에서 조금 더 파급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도 계속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전시 모습인데,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탑 전시 선정이 됐었고, 네. 지금 좌측 아래 보시면 일본의 이제 목재 특별관으로서 일본에 직접 참가를 진행을 했었고, 뭐 중간에 보시면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이제 한국산 자재 수요가 높은 지역의 협단체, 현지 협단체와 이제 네트워킹을 만들어내서 구매사 절단을 유치했었고요. 뭐 수출 상담회나 뭐 해외 연사를 초빙해서 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는 좀 아픈 기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코엑스, 뭐 부산, 네. 뭐 세텍, 뭐 등등은 모두 취소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이제 2년 만에 개최하게 된 거죠. 2019년에서. 근데 상황은 너무 안 좋았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마침 또 저희 코리아빌드가 개최하는 2월, 3월 달에 특히나 이게 코로나가 심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그 전년도의 킥오프 시점에서는 조금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점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운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2021년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근데 그 정책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대한민국 전 산업의 뭐 디지털화, 뭐 스마트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에 입각한 이제 그린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의 포인트는 건축, 건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의 공식 후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또 공식 후원을 받아서 K뉴딜 건설건축 전시회로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건설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축자재 하나도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써야 되고
그쵸. 네, 하다못해 집을 지을 때도 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모나 면적 등을 적용받아서 원한다고 막 지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 신고도 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안전에 대한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측면에서도 건설 건축에서는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특히나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건축법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건설 건축 산업을 전시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에 기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지금 K뉴딜 건설 건축 전시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사실 보시면은 뭐 전시 특별관을 운영했었고 이제 컨퍼런스 뉴딜 서밋을 개최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조연설에 진행해 주셨고 요 아래 보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태펀드 이제 출자자 이제 IR 대회를 또 마련했었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좀 기업의 최대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기획과 좀 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좀 당시 저희 전시회 네. 현장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죠? 들립니다. 아, 들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당시 모습인데 뭐 저희가 뭐 전시회를 보통 개최하면 사실은 사람은 많이 오는 전시회다 보니까 근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과연 많이 올까라는 되게 좀 걱정도 많았었어요. 네, 21년. 왜냐면 네, 3월 달에 코로나가 또 막 급격히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어찌됐건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어의 축소보다는 일반 참관객의 축소폭이 더 컸던 전시였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B2B2C형 전시다 보니까 B2C 측면에서는 건축주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의 좀 축소가 좀 더 컸었던 전시회였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비즈니스의 축소폭은 일반보다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시는 기업은 그 K뉴딜 특별관을 통해서 처음 참가하게 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현장에서 실제로 그 발주처랑 연결도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참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도 제로 에너지 건축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건축 시장에서도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 제로 에너지는 또 이제 탄소 중립에 건물의 탄소 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보여져야 되고 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코로나임에도 정부의 정책적으로 사실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는 다시 기업들한테는 다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 다시 얘기하면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건축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정책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킨텍스 제1전 시장 전관으로 물론 이제 2019년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면적과 아쉬운 모객이었지만 그래도 5만 명 이상의 참관객을 유치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기업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 수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올 사람은 온다. 그래서 오히려 매칭이 더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들도 하긴 하잖아요. 코로나.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별로 막 쓰레기들 안 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제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건축은 한계가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서. 네네.
산업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B2C까지도 사실은 온라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시회로서는 그래도 충분히 이제 2년 만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했지만 좋은 평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좀 뭐 저희도 그렇고 과거 이제 코로나 전에 생각하면 10년 대비. 예. 네, 항상 아쉬움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인데요. 올해 2022 코리아빌드 위크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 모듈러 건설 전문 전시회를 론칭했습니다. 아, 이제 모듈러라는 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네네.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제 공동 주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듈러라는 게 공장에서 집을 사전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합니다. 네.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위주의 시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안전에서도 인력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2, 3일 만에 이렇게 2층짜리 전원주택이 금방 뚝딱 올라가게 되죠. 네. 이거는 콘크리트형 모듈러 주택이고요. 사실 여기 보시는 건 학교. 네,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린 스마트 이제 미래 학교라는 엄청난 사업이 사실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뭐냐면 이제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노후된 저희 학교가 여기 옆에 도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얼마 전에 저 학부모들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막 네. 이렇게 뭐 붙고 막 이러던데 그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 이제 모듈러 학교 실물이 전시가 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또 저희가 없었던 모습이었고 네네네. 새로움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볼거리를 또 제공했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모듈러 기술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건설 산업에서도 좀 하나의 좀 센세이션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첫 해부터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고 사실 완전 코로나랑 완전히 무방했죠. 이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첫 해부터 흥행을 좀 만들어냈고 각 건설사들도 사실 아시겠지만 ESG 경영 네. 뭐 등등 워낙에 이제 지금은 건설사로 예시를 들자면 탄소 중립과 그리고 안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최근에 중대재해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각했을 때도 이 모듈러 기술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기대되는 이제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론칭을 통해서 다음을 저희는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제 킨텍스 일전 시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네.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 마감재, 홈 인테리어 제품을 이제 큐레이션해서 이제 모아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모듈러를 이제 배치를 했고, 그리고 건축 시장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탄소 중립과 안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각각을 뜯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게 제로 에너지 기술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성능의 자재들이 모여서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창호, 뭐 모든 자재들이 다 고성능 자재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능 자재들을 큐레이션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원래는 각자의 분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호면 창호고, 뭐 타일이면 타일이고, 난방 시스템이면 난방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제로 에너지에 입각한 탄소 중립에 입각한 기자재를 이렇게 모은 거죠. 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이어예요. 지금 탄소 중립과 건축 안전에 제일 관심이 높은 건 당연히 바이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전시장에 왔을 때 본인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고 제일 관심이 높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건축 안전, 탄소 중립,
클린에어, 엑스포를 이제 같이 일괄 배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배치를 건축 기자재부터 이제 설계 시공, 입각한 자재들까지 뭐 위쪽에 있다고 해서 기술이 낮은 자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제로 에너지를 구현하는데 모든 자재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올해 킨텍스도 좀 업계에 조금 시사하는 바를 좀 만들면서 네.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도 5만 명 이상의 또 참관객을 만들면서 사실 전년이랑 그 차이는 없었어요. 실질적인 참관객은. 근데 다만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풀인 건데 그 풀 외적인 유입, 바이어 유입들이 많았던 전시회였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유는 전시회 모습이죠, 사실. 그렇겠죠. 우리 모듈러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학교 모듈러 실물이 전시되면서 교육청에서 참관 동료 공문을 전국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하달을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학교 모듈러 대표 기업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기업체의 학교 모듈러를 보기 위해서 네, 참관 동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학교 모듈러는 학교가 학교 모듈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잠깐 네. 거쳐가는 그 네네네네. 근데 그 거쳐가는 모듈러가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막 스마트 학교가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모듈러는 장점이 이동이 다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에서 학교 모듈러를 한 학교에 놨다면 그 학교에 이제 리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모듈러를 옆 학교로 옮깁니다. 네네. 네, 옆 학교로 옮기게 되는 거죠. 또 짓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모듈러 학교가 역할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시작을 막 해서 아직 전국에 서울 경기권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모듈러에 지금 사례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사실 관심이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지원청 네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 네. 뭐 교직원부터 학교장 이하 교직원부터 아니 학부모까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모듈러 자체가.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더 역할은 많지만 어찌됐건 이제 모듈러라는 이 전시가 이제 이 산업에 분명히 센세이션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다음을 기획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2020년부터 그러면서도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던 이제 대한민국 모든 주체사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고객 경험의 혁신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고 사실 신뢰도 제고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성과 있는 경험 노력했었고요. 디지털 결합을 하고 글로벌 강화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네트워킹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전시회, 새로운 기획을 담았을 때 그것과 또 연결되어 있는 해외 전시회와의 또 네트워킹을 계속 연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고 관리하고 통합하고 내부, 외부 데이터를 대통합해서 뭐 산출 결과들을 가지고 또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질적으로 전시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신성장 분야 확대, 모듈러나 K 뉴딜 전시회로서의 역할도 했었고요. 팬데믹 시대에도 사실은 뭐 많은 저희 코리아빌드 정도 된 사실 전시회라면 수출 상담은 계속 했을 텐데 뭐 저희도 뭐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사실 20년도에 전시회는 취소됐지만 수출 상담회는 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전시회랑은 별개로. 네, 별개로 네네네. 실제로 수출 상담은 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요? 아니요, 이제 각 회사에서. 개별 회사에서. 네네네네. 네, 회사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하거나 네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충분한 가능성을 받고 사실은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쵸. 대한민국 공포감은 훨씬 없어졌죠. 더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킨텍스 이제 지금 곧 개최된 사실 오늘 저희가 제주 경양하우징 페어 개막이에요. 그러세요? 바쁘시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네. 코리아 빌드 이제 7월 달에 이제 코엑스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개최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속 성장을 위한 저희의 차별화된 행보 그리고 자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네. 통해서 좀 지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2025년에는 저희가 아시아 탑 전시회로 네.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코리아빌드 2025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코리아 빌드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너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코리아 빌드 지금 준비하시는 몇 세 이상의 팀원은 몇 명이 같이 준비하는 코리아 빌드는 사실은 좀 개최할 때 이제 IT 다 각종 부서에서 협업을 만들어내긴 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코리아 빌드를 진행할 때는 전시 이제 기획, 유치, 마케팅 이렇게 담당해서 한 15, 16명 정도. 그분이 11개 전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또 전시회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전문 인력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유치 활동에서는 전시회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르르 계속 전시회를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지금 제주 경양하우징 페어가 개최했지만 지금 이곳에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듯이 또 각각 이제 전담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한 전시를 하고 근데 그 전에 다른 팀들이 또 다음 전시를 준비하면서 연결지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양하우징 페어의 그럼 한 부스 참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마다 사실 차이는 있는데 아니 코리아 빌드. 코리아 빌드는 지금 300만 원. 한 부스당 300만 원. 네, 3x3 기준으로. 아시아의 대표 건축 박람회는 현재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 있나? 지금 사실 규모로 보면 사실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가 가장 큰데 저희도 사실은 적은 규모로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서는 사실은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이제 중국 전시회들이 규모 면에서는 크죠. 워낙에 시장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의 거점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원래 2019년도에 사실은 7개 홀, 8개 홀 정도 개최하면서 사실 큰 전시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곧 2025년이 아니라 곧 달성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만들어내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플랫폼만을 다른 회사에도 파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여랑. 그거 제 사전 밑에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자체 시스템 자체는 뭐 충분히 가능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경쟁력일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네네. 첫째는 네네.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코리아 빌드 또는 코리아 빌드 전시회의 끝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오늘 모듈러 전시회도 말씀하셨고 클리니어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건축이랄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가시는 건지 보통은 이제 50만 명의 DB도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전시회로만
이 승부를 계속 하시는 건지, 이제 그거, 물론 이제 앞으로 인도도 가야 되고 하니까 있겠죠. 있고. 네네네. 이제 우문 중에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조별 사장님은 잘 아는데, 네네. 근데 그 직원들보다 되게 열심히 하는 거라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몇 세 이상의 기업 문화랄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소위 말하면 네네.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 또는 팀플레이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위에서 네네. 전략을 정하면 따라가고 이런 시스템인 건지 그 두 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화면 공유는 꺼도 되나요? 네네네. 아, 네네네네. 네. 저도 이제 캠 쪽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예.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예. 그 코리아 빌드 예.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찌됐건 뿌리 자체가 이제 건설 건축 산업이고요. 예.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의식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확장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듈러라는 전시회를 새롭게 만들어냈고 클린 에어 엑스포라는 전시회를 새로 만들어내면 또 그 전시회에서도 파생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SOC, 그러니까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다음이 또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코리아 빌드는 중심점 역할은 계속 하지만 그 다음의 확장은 꼭 건축이 아닐 수는 있겠죠. 네. 사실 다만 그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산업으로는 연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네네네네 너무 그거는 사실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산업 간에 분명히 접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그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해외 전시회를 가도 이제 각각마다 보면은 분야들마다 다 따지고 보면 각각이 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건축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 안에 있는 각 분야들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거라요. 가구 이런 것도 네네. 정말 수준 높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내 가구들이 좀 죄송하면 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네네. 충분히 수용해서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고 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만들고 이런 또 뭐 욕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라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약간 잘 안 들려서 제가 지금 부산이랑 멀떨어져서 잘 안 들려. 예, 뭐 그건 그냥 제 개인적 얘기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문화. 기업 문화. 기업 잠시만요. 문화가 어떨까요? 기업 문화. 두 번째 질문이요. 사실 기업 문화는 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기업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느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이란 저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임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항상 저희 마인드에 약간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다른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적 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고에 있어서의 시작을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이게 그 중심으로 하는 사고는 우리가 버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고객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고적인 측면을 사실 사장님 이하 저 임원진 분들 워낙에 좋은 가이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중요시하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결국은 돈이고 그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객도 안 오고요. 저희 또한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에 좀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네, 저희 사장님 이하로 헝그리 정신과 좀 돈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적인 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막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하고 싶다라는 걸 절대 막지 않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밀어주시는 편이에요, 사실.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거. 다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심과 욕구와 욕심들이 결합된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경영진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상하 간에 좀 대화도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고요. 저희 회사의 직급도 그냥 매니저 아니면 책임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위로는 이제 임원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임이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편이 아니고 다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자율성에 입각을 좀 하고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항상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율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업 문화를 좀 꼽자면 헝그리 정신, 돈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적 사고, 그리고 자율성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신다. 네, 진짜 말씀을 정말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리아빌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았고 또 메시지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시켜 주셔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메세 이상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진짜 우리 한국의 전시 산업에 있어서 큰 변혁을 갖고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조직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코리아빌드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뭐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가 아니라 당장 뭐 2023년에도 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